되게 충격적인 사건도 많아요. 소송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있고 이런 사건이 정말 힘들구나 의뢰인들한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이혼 사건 이제 쟁점이 크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혼 여부, 자기가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이 되느냐, 또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이 쟁점이에요. 그래서 기여도가 판사 재량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안녕하세요. IL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S 조수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 2년이고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법조 경력 12년 차 이제 변호사고요.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근데 이혼 상속 관련 민사 형사 사건도 워낙 많아서 이혼 상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형사 사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이혼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요.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첫 이제 들어간 법률사무소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그렇게 이혼 사건을 좀 깊이 접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분쟁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은 저를 찾아주는 의뢰인이 좀 좋은 결과를 내면서도 좀 상처를 덜 받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좀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 이제 쟁점이 크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혼 여부, 자기가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이 되느냐, 또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위자료는 막 많아야 2, 3천이어서 그렇게 크게 쟁점 아니고 재산 분할이 쟁점이에요.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기여도를 어떻게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쟁점이고, 혼인 기간이 좀 짧은 분들은 친권영역권이 쟁점인 분도 많아요. 서로 막 너무 키우고 싶을 때. 본인 재산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좀 재산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나 아니면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를 수 있으니까 재산 분할 대상을 우리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기여도가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크거든요. 혼인 전에 각자 얼마씩 재산 갖고 있었는지 여부, 혼인 중에 급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맞벌이가 얼마였는지 여부, 또 가사와 양육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또 이혼 후에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지도 좀 부양적 요소로서 요즘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좀 소송하는 데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정말 주장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건은 정말 부모마다 이런 모성애나 그런 게 다른가? 구성애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아이에 대해서 조금 너무 무책임하거나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건을 접할 때 뭐 제가 내 생각 안 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도 많아요. 소송 중에 자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혼 사건이 정말 힘들구나 의뢰인들한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의뢰인한테 조금 너무 좀 따뜻하게 해야겠구나 말하는데 그런 생각은 사실 별로 들긴 하거든요. 주인공인 윤시윤 배우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왔는데요. 그 법률 용어를 설명하거나 사건을 진행할 때 자문을 많이 해드렸고, 법정신이 중간중간 나왔어요. 그 법정신이 좀 전문적으로 비춰질 수 있게 제가 촬영장에 직접 가서 그 변호사의 위치나 그 판사님의 위치, 그리고 법률 용어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드렸고, 저는 일부러 법정 드라마를 안 봐요. 계속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은 좀 재밌게 봤어요. 그 법정씬 하나하나가 물론 100% 현실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봐도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나름 짜임새 있게 민사사건도 이렇게 재밌게 풀 수 있구나. 사주에 뵙겠어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그렇죠. 끝났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혼 소송의 일부인 그 이혼 조정길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쌍방 합의점이 있어 보이면 사주에 2차 조정기를 지정할 테니까 뭐 사주에 뵙겠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 제가 지금 하는 사건도 그때도 판사님이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보통 법정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공방이 오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말을 그래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판사님은 정말 수백 건 수천 건을 하시고 이 서면으로만 서면을 거쳐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전달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 의뢰인들이 아무래도 법조인이 아니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뢰인분과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는 그 능력, 재판부를 설득하는 능력과 의뢰를 설득하는 그 소통의 능력을 둘 다 가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조직 생활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조직에 속하면 충성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에 있던 로펌을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원하는 사건을 선임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그런 구조나 체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장점이 이제 그 내부 구성원으로서 조직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나와서 자기만의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건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재판부에 이제 판사님의 한마디만 해도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런 감이 되게 큰 것 같고 좀 의뢰인분의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판례나 판결들이 좀 많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대표들이 선임하고 이제 어수한테 주거나 뭐 그렇게 사건을 아예 그냥 손을 떼는 그런 로펌들도 사실 있는데 저는 사건을 끝까지 이제 주도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공무원 S가 이제 기존에 강남역 근처에 있다가 좀 이렇게 확장 이전하면서 여기 서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왔어요. 저도 예전에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대표 변호사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확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사건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당한 사건을 깊이 있게 하고 최고의 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싶어요. 좀 더 상속이나 이혼 사건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 분야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요.